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10년 동안 뭐가 변할 것 같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베조스는 이런 말을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좋아하는 돈의 심리학의 저자인 모건 하우절이 쓴 불변의 법칙에 나온 한 일화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은 중요하다. 그것을 알면 확신을 갖고 미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조스는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을 원하는 아마존 고객들의 욕구가 사라진 미래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유지하는데 주력하는 것이다. 이런 접근법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유효하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화두를 던집니다. 보통 우리는 투자를 말할 때 잃지 않는 투자를 해라,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해라, 장기적 관점을 갖고 투자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인플레이션 이상의 수익률로 자신의 구매력을 지켜야 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맞춰서 급변하는 산업의 지각 변동과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 등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의 행동 양식의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와 우리의 인생을 둘러싼 다양한 조언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장 근원적인 화두는 바로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 이겁니다. 인트로에서 설명했던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의 주제인 늘 변화하는 세상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인생과 투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또 하나 얻게 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앞으로는 또 무엇이 바뀔까?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생각보다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운영하면서 빠른 배송과 저렴한 가격은 시대가 바뀌어도 국가와 인종이 달라도 모든 사람이 원하는 불변의 법칙이라는 생각으로 이 부분에 집중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인간의 본성과 본능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따뜻하고 쾌적한 집에 살고 싶은 열망, 노동에서 해방되고 싶은 욕구,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안전한 돈에 대한 염원, 이것들은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변의 법칙과 연결된 곳에 우리들의 소중한 자본과 시간,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핵심 입지의 땅, 핵심 입지의 부동산은 나와 내 가족을 보다 안전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는 모든 인간의 공통된 생각에 의해 어느 시대에나 높은 가격이 유지됩니다. 왜냐? 한번 만들어지고 구축된 인적, 물리적, 문화적 네트워크와 인프라는 쉽게 사라지거나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늘 대기 수요가 넘쳐나니까요. 이게 부동산을 논할 때 입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럼 인류의 문명 발전을 이끄는 수많은 기업들을 판단할 때 이러한 불변의 법칙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제가 투자하는 테슬라의 경우 전기에너지 기반의 AI 로봇 회사이기 이전에 일론 머스크가 그려가는 테슬라의 미래는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인간의 본성, 이 불변의 법칙을 AI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과 휴머노이드 로봇공학을 통해 운전과 가사, 생산 업무 등의 모든 육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인간의 오래된 열망의 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안전한 돈에 대한 염원, 이건 어떨까요? 역사적으로 실물, 금을 비롯해서 소유자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무기명 자산에 대한 열망은 어느 시대나 존재해왔고 각국은 이런 인간의 욕구를 알기 때문에 국가 재정 확충이 필요한 시기엔 이런 수요들을 이용해서 무기명 채권을 발행했죠. 이처럼 누군가에게 감시당하지 않고 통제되거나 검열되지 않고 자유롭게 존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돈에 대한 인간의 갈망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발견되고 알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본능, 즉 우리 DNA에 담겨있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걸 디지털 환경에 맞춰 더 진화된 형태로 구현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인 것이죠. 결국 비트코인의 근원적인 개념인 건전화폐, 사운드머니의 기저에는 그걸 원하는 인간의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인간의 본성, 본능과 욕구를 정확히 충족시켜주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에서 설명하는 이 개념들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여러분들께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역사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사건들로 가득하다. 한편으론 시대를 초월한 지혜와 교훈을 가득 품고 있다.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또는 500년 후로 간다고 생각해보자. 아마 당신은 현재와 너무나도 차이가 큰 기술과 의학 수준에 깜짝 놀랄 것이다. 지정학적 질서도 지금과 완전히 딴판이라 이해하기 힘들 테고 언어와 방언도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오늘과 마찬가지로 그 세상의 사람들도 탐욕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곤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게 리스크의 영향을 받고 시기심에 휩싸이며 집단 소속감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목격할 것이다. 그들이 지나친 자신감과 근시안적인 태도 역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할 것이다. 또 그들 역시 행복한 인생의 비결을 알고 싶어하고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는 삶에서 확실한 답을 얻고 싶어 할 것이다. 지금과는 모든 것이 다른 낯선 세상임에도 당신은 그들을 지켜본 뒤 입에서 절로 이런 말이 튀어나올 것이다. 똑같네, 똑같아. 변한 게 없구나. 변화는 우리의 주의와 호기심을 끌어당긴다. 새롭고 놀랍고 흥미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변하지 않는 행동 방식이야말로 우리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는 보고다.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창이 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미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 말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어디에 살든 나이가 몇 살이든 돈을 얼마나 많이 벌든 인간의 행동 방식에서 시대를 초월한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어찌 보면 간단한 얘기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세상사의 변하지 않는 특성과 인간의 변하지 않는 행동 방식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 자신의 삶을, 그리고 세상이 지금과 같은 모습인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다가오는 미래를 더 준비된 상태로 맞이할 수 있다. 나는 내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이 탐욕과 두려움에 쉽게 빠진다는 것, 그런 경향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런 변하지 않는 특성은 나의 흥미를 자극한다. 나는 다음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집단 정체성에 대한 집착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실히 안다. 집단 정체성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1000년 전에도 사람들의 심리를 지배했고 1000년 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는 향후 10년간 어떤 기업이 시장을 장악할지 모른다. 그러나 성공에 취해 자만하는 기업의 리더는 나태함과 특권의식에 빠져 결국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라 장담할 수 있다. 그런 스토리는 수백 년 동안 목격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동안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능한 삶의 버전은 무한한 수로 존재하며 우리는 그중 하나인 지금의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다. 이는 무척 흥미로운 생각거리인 동시에 다음의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삶뿐만이 아니라 상상 가능한 모든 삶의 버전에서 변함없이 참인 것은 무엇일까? 그 보편적인 진실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은 운이나 우연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기업가이자 투자자인 너발 라비칸트는 이렇게 말했다. 1000개의 평행우주가 존재한다면 그중 999개에서 부를 쌓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저 운이 좋아 50개의 평행우주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행운은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만일 인생을 1000번 산다면 그중 999번의 인생에서 성공을 이룰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모건하우절은 이 책에서 시대를 초월해 인류 역사의 매 순간 반복되는 인간의 본성과 이에 따라 불변하는 보편적인 진실들에 집중하며 특정 시기나 상황에 따라 발생되는 가변적인 이벤트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지표 삼아 움직이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런 인간의 변하지 않는 행동 양식들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파악해야 되며 이러한 과정에 오랫동안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나 운빨이 아닌 몇 번을 반복해도 똑같은 성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앞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관심보단 변하지 않는 인간 본연의 불변의 법칙에 집중하며 그 변치 않는 인간의 욕구,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자산과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찾는 또 하나의 접근 방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특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하나같이 불변의 법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너발 라비칸트가 말한 것처럼 자신이 존재하는 1000개의 평행우주 중에서 999개에서 부를 쌓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 각각의 평행우주의 특수성, 우연적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1000개의 우주를 관통하는 핵심, 바로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고로 나는 인간의 본성, 즉 인간이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참지 못하는지를 이해한 뒤에 인간이 하고 싶고 갈망하는 대상과 행위를 찾고 그것들과 연결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한 뒤에
인간이 참지 못하는 것들, 구석기 시대부터 인간의 DNA가 담겨 본능에 이끌려 행동하는 그 뻔한 행동들을 자제하고 멀리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들의 장기 투자는 1000개의 평행우주 안에서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 있어도 999군데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투자라는 행위를 하면서 매일 노동을 하듯이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있다면, 내가 없으면 투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투자입니까? 노동입니까? 매일 투자한다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것저것 샀다 팔았다 하면서 한시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스마트폰으로 가격을 확인하고 화장실과 탕비실을 들락거리면서 매매를 하고 있다면 이게 시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이 맞을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투자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부동산에 투자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미국 주식을 사고 파괴적인 혁신기업에 투자하십니까? 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같은 기업들에 관심을 갖고 S&P, 나스닥 지수 ETF에 관심을 갖습니까? 왜 비트코인을 계속 매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투자하는 이유, 즉 왜, why를 생각하기 전에 투자를 하는 방식인 어떻게, 즉 how, 또는 더 구체적인 투자 대상인 what, 즉 무엇에 투자하는지에만 집중합니다. 누가 어떤 자산이 좋다더라, 누가 그러는데 어떤 자산이 오른다더라 와 같이 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why에 대한 질문 없이 바로 어떤 걸 사야 하냐, 그래서 사요 마요 같은 질문만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what에 집중한 투자는 그 다음 그 자산을 어떻게 매수해야 하는지, 매매 전략이나 투자 기간, 목표 가격 같은 방법, 즉 how로 올라가면서 자신의 투자 원칙이 정립됐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what에서 시작해서 how로 올라가는 방식의 사고는 그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가장 끝단의 지엽적인 내용들에만 집중한 사고의 흐름이기 때문에 언제든 본인이 생각하지 않은 흐름이 나오거나 급변하는 상황, 더 쏠깃한 다른 투자 대상이나 방법이 귀에 들어오면 팔랑거리는 귀와 함께 그곳으로 나비처럼 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에는 다양한 how와 what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how와 what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면 난 왜 투자를 했는가? 난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 즉 이 why에 대한 질문에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how와 what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가 바로 테드톡 강의 동영상 역사상 역대 두 번째로 많이 재생된 레전드 영상을 2009년에 남기며 등장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스타트 위드 Why를 저술한 사이먼 시넥의 골든서클 이론입니다. 사이먼 시넥의 골든서클은 원의 코어에 Why가 위치하고 그 다음에 How, 마지막에 What이 위치하면서 우리가 목표하는 모든 행동의 가치를 판단할 때 서클의 가장자리에 있어 쉽게 떠오르고 당장 손에 잡히는 What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코어에 해당되는 Why, 즉 그 행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자신의 목적, 대의, 신념을 먼저 명확하게 정의해야 그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how와 what이 결정된다는 걸 설명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투자를 진행하려면 차분히 why, how, what의 질문들을 순차적으로 던지면서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투자를 하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가 다 비슷한 듯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저는 여러 영상을 통해 이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는다. 바로 이 문장이 제가 생각하는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회사라는 타이틀과 명함이 없이는 단 하나도 스스로 만들거나 판매해 본 적이 없고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월급에 의존된 상태니까 경제적 자립의 상태가 아니겠죠? 또한 매일 8시간 근무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걸 목표로 살아가는 삶 역시 제가 생각하는 주도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인사고가라는 회사의 제도에 맞춰서 타인의 손끝에 자신의 운명을 올려놓아야 하고, 그것보다 훨씬 큰 문제인 매년 화폐 가치가 실질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8%씩 상승하고 있는 살인적인 현 상황을 우리들 대부분의 연봉 인상률은 절대 맞춰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현재 열심히 일해서 벌고 있는 노동소득과 자신의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매년 8% 이상 오르면서 가치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자산이나 사업체 구축 또는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새로운 도전에 투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투자라는 사전적 의미인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이라는 표현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에 자신의 소중한 자본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쏟아붓는 모든 걸 저는 투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자산 투자에 대한 부분만 계속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린 왜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는다라는 대답까지 하고 이 목표를 위해 자산에 투자한다라는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 전 이에 대한 해답 역시 시공간의 자유라는 문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할까를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추가적인 질문은 이 투자가 나에게 시간의 자유를 주는가? 이 투자가 나에게 공간의 자유를 주는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투자라는 행위를 하면서 매일 노동을 하듯이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있다면, 내가 없으면 투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투자입니까? 노동입니까? 매일 투자한다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것저것 샀다 팔았다 하면서 한시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스마트폰으로 가격을 확인하고 화장실과 탕비실을 들락거리면서 매매를 하고 있다면 이게 시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한 방법이 맞을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투자를 하는 이유인 시공간의 자유를 얻겠다는 개념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 개념에 맞는 투자의 방법은 내가 투자의 결정을 내린 이후엔 그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순간순간 판단하는 일이 없는 투자, 내가 특정 장소에 계속 있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어느 공간에서나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해도 전혀 문제없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그러면서 국장은 횡보하는 박스피라 살아남기 위해선 샀다 팔았다 해야 되고 익절은 언제나 옳다는 말만 하고 있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냥 세계 최고의 기업이 있는 주식시장인 미국장에서 전세계 1위 기업이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안 됩니까? 자신은 지방에 살아서, 수도권에 살아서 서울 부동산은 보유할 수가 없다는 분이 계시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본이 아직 부족해서 못 사는 걸 빼고 자본이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땅을 깔고 있는 서울 부동산을 매수해 놓고 본인이 사는 집은 월세나 전세로 렌트하면 안 되냐고요. 꼭 화폐는 원화로 표시된 자산만 있어야 하고 리스크 분산한다면서 달러 조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으로 언제든 이동시킬 수 있는 진정한 시공간의 자유를 갖고 있는 건전화폐인 비트코인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냐고요. 이렇게 우리는 왜 투자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인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는다라는 투자의 이유를 정확히 도출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법이 정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한다라는 저만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정립하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의 개념을 복리라는 개념, 시간선호라는 개념으로 확장해서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리스크를 시간이 아닌 매매의 타이밍으로 덜어내는 트레이더의 마인드로 행동하면서 본인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정리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맞는 투자의 방식을 선택하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저와 같은 답을 도출하고 장기 투자자의 길로 들어서서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는 방법을 계속 익히고 체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인드셋을 하고 시간 선호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면서 월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이 이 채널에 모여서 함께 이 영상을 봐주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장기 투자의 불모지에서 장기 투자는 투자의 고전이나 나오는 재미없고 지루한 옛날 투자라는 생각에 쩔어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넘쳐나는 이곳에서 시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 가장 적합한 방식이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장기 투자라는 걸 이해하신 현명한 분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함께 영상을 보고 댓글로 소통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곳에 모여 계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열심히 달리는 그 과정마다 지치고 힘들 때 잡아주는 멘탈이 아니라 왜 달려야 되는 거고 어떻게 달리고 어디로 달려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모든 질문의 답과 핵심이 곧 마인드이며, 어떤 마인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이룰 수 있는 목표의 크기와 가능성이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빨, 똑똑한 머리, 강인한 체력,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대인관계, 네트워크, 이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을 언급하시겠지만 저는 이 모든 중요한 요인들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1000만 원밖에 없어도 마인드는 100억대 자산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양한 자산과 세법, 자산 운영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갖자고 설명드렸고,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진행하고 지속력을 갖고 추진하고 있을 땐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100% 믿어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신 혼자만 부자가 되면 안 되고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이며, 주변 가까운 지인들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질투해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아군을 적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쭉 짧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제 과거 영상들, 그러니까 찐 구독자님들이 붙여주셨던 표현인 일명 오리지널 영상들에서 설명드렸던 것들입니다. 제가 이 오리지널 영상들의 내용을 다시 언급드리는 이유는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자세, 즉 마인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여기까지 얘기 들으시고 또 뻔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진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행복을 꿈꾸고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떤 자산과 돈과 부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승호 회장님은 그의 책 사장학개론에서 작은 부자는 몸에서 나오고 큰 부자는 생각에서 나오며 몸으로 버는 돈은 한계가 있지만 생각으로 버는 돈은 무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우리들은 모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소중한 결과물들을 잘 지키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의 단계로 넘어가길 꿈꿉니다. 저는 이 꾸준함과 지속력이 엄청나게 중요한 기본기이며 이게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이게 첫 번째고 핵심이고 기본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각자 목표로 한 큰 꿈을 향해 도전하시는 과정이라면 그냥 몸으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는 마인드, 즉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지에 대한 마인드셋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만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을 뛰는 길고 긴 과정을 혼자 뛰는 게 아니라 마치 페이스메이커처럼 내 내면의 마인드가 같이 옆에서 뛰어주며 내가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달콤한 맛을 느끼고 싶을 때 내 옆에서 자신을 독려해주고 채찍질해주고 장밋빛 미래도 얘기해주고 어려운 오르막 구간 같은 그 위기의 순간을 포기하지 않고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또한 이 마인드는 단순히 자신의 의지를 강화시켜주는 멘탈의 개념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관점과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마인드로 이 세상을 대하고 자신의 도전을 세팅했는가가 바로 이 세상을 공략하는 전략인 겁니다. 단순히 열심히 달리는 그 과정마다 지치고 힘들 때 잡아주는 멘탈이 아니라 왜 달려야 되는 거고 어떻게 달리고 어디로 달려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모든 질문의 답과 핵심이 곧 마인드이며, 어떤 마인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이룰 수 있는 목표의 크기와 가능성이 결정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를 찾고 그것들을 오랫동안 지속하면 된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리스크는 시간으로 녹여 수익으로 치환받는다. 이 이야기를 거의 모든 영상에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정답이며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성공 방정식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이나 행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자산을 찾는 과정과 분별하는 능력부터 키우는 게 시작이고, 그렇게 그 능력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그런 자산과 행위를 발견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행위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지, 리스크를 충분히 녹일 수 있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늘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많은 영상들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순간이 와도 파산되지 않는 방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절대 모든 게 한 번에 사라지는 상황을 피해야 되고, 투자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가격에 반응해서 가슴이 타오르고 조급해지는 시기엔 대출까지 풀로 땡겨서 매수하고, 가격이 식고 대중의 관심이 식는 대하락기에는 본인의 적립 매수에 대한 마음도 같이 식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처음 투자를 결정했던 그 순간 본인의 계획대로 꾸준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무지성 추매가 아닙니다. 42.195km의 마라톤을 뛰고 있는 사람한테 10m, 50m 달리기를 트랙 바꿔가며 뛰는 사람이 와서 쟤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뛰고 있냐? 라고 말하는 건 정말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라톤을 뛰고 있는 장기 투자자는 자신이 그린 42.195km를 완주하기 위해
중간에 지쳐 쓰러지거나 무리해서 발목이 삐거나 쥐가 나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뛰어야겠다는 마인드셋이 머릿속으로 완벽히 된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실제 몸으로 뛰는 거지 무조건 달리는 게 아닌 거죠.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기적인 마인드를 갖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사업이나 생산적인 활동을 찾았고 그 방향성과 구조의 장점을 얻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시작했다면 자신이 바라보는 미래의 그 시점까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피드백이 공급될 수 있는 단기 목표를 정하고 그 단기 목표를 달성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정확히 생각하면서 막연히 긴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며 그 행위가 자신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며 늘어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줘야죠. 지금 당장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왜 지금 당장 그 행위를 시작해야 되고 이 행위에 박차를 가해야 되고 지치지 않고 지속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설득하지 못했다면, 즉 마인드셋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늘 남이 시키는 그들에게 바쁜 일만 하면서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고 말 겁니다. 늘 해야지 하면서 다른 사람 일부터 하고 그 일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하고 집에 와서 잠들면서 오늘도 못했네. 내일 하면 되지 뭐. 당장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평지 직선에 10m, 50m, 100m 달리기가 아니라 42.19km를 평지와 내리막과 오르막과 구부러진 길을 계속 뛰는 마라톤이라고요. 그 마라톤 같은 인생의 완주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긴 시간 뛰면서 드는 5만 가지 잡념과 육체적 한계를 이겨낼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인드셋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김승호 회장님의 사장학개론에 나와 있는 또 다른 구절처럼 남을 이긴 자는 한 명을 이기는 거지만 나를 이긴 자는 과거의 모든 나를 이긴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미래의 모든 나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지금의 나를 이겨야 합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를 꼬시고 있는 망령 같은 우리 내면의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고요. 야, 네가 한다고 되겠냐?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고 너도 똑같이 되겠냐고. 그래서 그걸 언제까지 할 건데? 아무리 해도 티도 안 나는 걸 한다고 고생이 많다. 그쯤 하면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아니다 싶으면 그냥 포기해. 어차피 지금 그거 아니라고. 굶는 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인 우리 스스로를 이기고 가장 든든한 우군으로 만드는 방법은 마인드셋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설득하는 겁니다. 왜 지금 이걸 해야 하고 힘들어도 멈추지 말아야 하는지, 지금 당장 위기가 아니더라도 왜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속해야 하는지를 마인드셋을 통해서 충분히 설득시켜 놔야 위기의 순간 내 내면의 목소리가 날 부추겨 포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야, 정신 차려. 물론 오늘도 힘들었다는 거 내가 잘 알지. 근데 지금 안 하면 네 마음이 더 불편할 거 아니야. 지금 포기하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시간이 아깝지 않겠어? 지금 당장 그 썩어 빠진 생각 집어 던지고 정신 차려. 이렇게 자신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바로 과거의 모든 나를 이기고 미래의 모든 나를 이길 수 있는 완벽한 마인드셋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자의 개별 자산에 대한 이야기들에 앞서서 수많은 영상을 통해서 마인드에 대한 말씀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이 연초에 생각하셨던 지금은 머릿속에서 모두 지워버린 그 목표, 도전 목표들을 숨기지 마시고 다시 끄집어내서 똑바로 쳐다보며 생각해보세요. 그 목표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에 대한 것들이었다면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 도전을 포기하지 마세요. 현재의 나를 이기지 못하면, 내 내면의 자아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인생에서 계속될 모든 도전을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방해할 겁니다. 꼭 마인드셋을 통해서 내면의 자아를 설득하고 하나의 내가 되어 마라톤 코스를 다시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라톤은 아직도 초입에 불과하고 늦은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